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11월 2일 날 집회를 했다가 역풍을 맞고 거의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사법 리스크만 벗어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의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의 미래, 이재명의 사법적 미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시엽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말이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점도 칩니다. 이재명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점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뭐 사주팔자, 뭐 관상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제 관상은 뭐 살케이 관상이다. 그다음에 사주팔자는 어떻다 뭐 얘기 있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이재명의 운명을 점치는 방법은 그를 갖다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어떻게 보는가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미 꺾였습니다. 그리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재명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윤석열의 대안으로서 이재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과 검사로서 서로가 있을 때 서로가 존재하는 것이지, 한쪽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른 쪽도 떨어지고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도 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관계이지, 둘이 말이죠,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거기를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 이재명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재명의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원래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탄핵시키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하야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도 사라집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이라는 이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었던 거는 뭔가 이재명이라는 그 범죄자가 오히려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뭐 경제를 잘한다, 뭐 성남시에서 뭐 성과를 냈다고 하다더라, 대장동을 개발해서 성남시에 많은 돈을 벌어줬다고 한다더라,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이 능력은 있다, 행정은 잘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런 걸에 의해서 포장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뻥튀기가 됐던 겁니다. 이 뻥튀기가 됐었는데 이 뻥튀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반대하고 서로 이렇게 겨루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오히려 이재명은 유리한 겁니다. 검사 대 피고인, 피고인 대 검사하면 불리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치, 상식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경제를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행정을 잘한다, 뭐 유능하다, 그런 이미지는 솔직히 없었던 거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저 범죄자들을 처벌해달라, 저 범죄를 수사해달라, 그래서 심판대에 올려달라, 요걸 요구한 거지. 윤석열이 뭐 외교를 잘할 것이다, 경제를 잘할 것이다, 행정을 잘할 것이다, 뭐 정치를 잘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행정은 못할 거야, 경제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뽑아준 거야. 왜? 이재명이 비록 범죄자지만 뭐 대장동 성공을 했다더라, 뭐 경기도지사 하면서 성남시장 하면서 뭐 성과를 냈다더라, 그래서 이재명을 뽑아준 거야.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상당히 잘하고 있죠. 나름대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이 가갖고 그만큼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만큼 할 수 있겠어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이라든가 K방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야에서 뭐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분야에서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이
더 그럼 이 부분을 윤석열보다 더 잘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 이미지가 강화됐었고 여기는 능력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윤석열에 의해서 이재명의 능력이 허상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란 말이지. 그럼 이재명은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범죄인이다. 이재명 돈 많이 헤쳐먹었다. 뭐 다른 애들하고 시끄럼 짜고서 많은 돈을 갖다 벌게 해주고 어떤 그 범죄 단체처럼 경기도라든지 성남시를 운영했다. 이런 것만 남지 유능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포퓰리즘이나 잘하지 뭘 잘하느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이재명이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11월 2일에 그 서울역 집회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재명이가 그렇게 어떤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월 15일과 11월 25일이 재판이 있잖아요. 그럼 재판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솔직히 그 집회를 한 건데 무슨 김건희 특검 때문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겉으로 그런 핑계를 대는 거고 실제는 11월 15일, 11월 25일 때문에 그 집회를 연 건데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이가 아니면 안 된다. 이재명이는 정말 대통령 꼭 돼야 된다. 이재명이가 억울하게 당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동원한 군중인데 동원한 군중이 제호 몇만 명도 안 된다는 거는 이건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한때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니까요.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정과 상식과 법치에 기대를 건 사람은 글리 간 거고 아니 검사가 무슨 정치를 잘하겠어. 그다음에 뭐 윤석열이가 뭐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재명한테 갔던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절대로 사후 리스크를 갖다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11월 15일, 11월 25일 날 벗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또 하나 그래서 이재명이 하려고 그랬던 게 뭐냐. 빨리 속전속결을 하려고 했던 거야. 사실은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도 속전속결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 때문이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가져가면서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고 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검사로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군사라든지 이걸 잘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검사한테 맡겨도 충분히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낫구나. 그리고 이재명이 갖고 있던 어떤 건 다 범죄인밖에 안 남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 허물어졌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 다시 검사 대통령도 가능한 거야. 원래는 검사 대통령 다음에 무슨 검사 대통령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뭔가 좀 검사로 한계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보다는 낫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 이 국힘에서 나중에 말이죠. 이 검사가 됐든 뭐 판사가 됐든 법조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음에 대통령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능 대 무능, 무능 대 유능 이거는 이제 끝났다. 그다음에 검사 대 피고인 이것도 끝났다. 그러니까 검사가 있어서 피고인이 빛났던 거지 피고인이 있어서 검사가 빛났던 거지 사실상 저는 검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는 검사라고 안 되는 건 아니구나. 뭐 그 정도 얘기지 검사가 또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검사한테 맡겼다 이거지 또 검사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지 않는 것은 검사가 있으니까 피고인이 반대적으로 빛났던 것이지 검사가 안 나오면 이 피고인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판이 열린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국힘 쪽에서 누가 나갈 것이냐.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리틀 박정희와 같이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급변하는 정치 상태에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나라를 갖다 다시 한번 부강하게 그러니까 경제를 제대로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여기서 경제를 제대로 잘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자라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리더십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그리고 또 통일로 가는 어떤 그런 반공 국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